신탁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신탁회사가 임대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 그러지 않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방식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안인 거고, 당장의 정태훈 씨가 현재 신탁주택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오늘 좀 마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좀 길을 텐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신탁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국적으로 500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세입자들 본인이 잘 알지 못한 탓이라고 자책을 하는데, 신탁이란 제도는 기존 수탁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본인의 재산을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달라지고,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대외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의 소유자였던 위탁자가 잠시 주택을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본인의 주택이냐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식 교육과정에서 신탁제도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소유자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신탁을 통해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60%가량의 대출을 받은 후 2차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본인 재산 가치의 100%를 대출받기 위함입니다. 기존 전세 사기 사건 중 유명한 사건들이 모두 이처럼 주택가치의 100%를 모두 금융기관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충당한 사건들인데, 신탁 전세 사기도 똑같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는 타인 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타인 자본, 즉 남의 돈으로, 남의 예금으로 금융사업을 하는 은행도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 자본만으로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세제도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타인의 자본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입자들이 왜 이걸 몰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식 교육과정에서 법학과를 제외하고 신탁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육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법대 또는 로스쿨을 나온다 하더라도 신탁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신탁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가들도 매우 많습니다.